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모듈의 C, 서비스 운영 전략에 대한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A, B, C라고 SMAT가 구성되어 있다면 A는 스킬적인 부분, B는 그 스킬적인 부분이 어떠한 프로세스 때문에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C는 그거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에서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 인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게 A였고요. 인사를 잘하는 거가 어떤 프로세스 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서비스 C에서는 인사를 잘해야 되는 그 이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는 거여서요. 어떤 부분에서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나오는 게 스마트 모듈 C 서비스 운영 전략인 거고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한 파트 한 파트 해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짚어보는 시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듈은요, 총 C는 5개 챕터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론, 파트 2에서는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 파트 3에서는 서비스 공급 및 수요 관리, 파트 4에서는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고객 만족 경영 전략으로 이렇게 5개 파트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인 서비스 산업 개론이라는 부분을 같이 짚어볼게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게 무엇이고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는 게 파트 1의 서비스 산업 개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요. 그러면 챕터 1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 서비스라는 건 뭐였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 파트 B에서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서비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 산업이 현재 우리 지금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조업에 대한 한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제조업의 한계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구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이 진짜 좋아요. 우리 막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 진짜 너무너무 좋은 핸드폰 노트북이에요. 그럼 또 사나요? 안 사죠. 그럼 다음번 구매하는 타이밍은 언제예요? 현재 쓰고 있는 노트북이 고장이 났을 때 다음번을 구매하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성능이 점점 좋아지니까 이게 문제예요 얘기하니까 노트북이 고장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나도 AS가 점점 더 잘 되고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 구입이 안 되겠죠? 추가 구입에 대한 구매력이 한계가 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멈춰버린다는 구매력의 문제점. 두 번째는 경쟁의 심화라고 해서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노트북이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는요, 그 회사만 있었어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들이 다 노트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경제 점점 뭐가 돼요?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세 번째, 마진의 감소. 같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는요, 고객은 어떠한 걸 선택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싼 가격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감을 처음에 혼자 독과점이에요. 그 노트북을. 그러면 100만 원을 불러도 그 회사만 나오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다 팔 수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100만 원을 부르는데 같은 성능의 노트북을 50만 원에 파는 게 있는 거. 그러면 고객은 무엇을 선택해요? 50만 원짜리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가격 경쟁이 서로 제조업하는 회사끼리 증가하게 되면서 점점 가격을 낮추게 돼서 원래 만드는데 노트북을 만드는데 한 50만 원 들었어요. 100만 원짜리를 파시면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마진이 생기는 거지만 50만 원에 팔게 되면 마진이 얻게 돼서 마진에 대한 감소.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소비자가 이제는 너네가 주는 제품이나 제품을 그냥 받아서 구매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만들고 그리고 내 경험이나 생각들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게 좋다 해서 고객이 소비자의 입장이 단순히 구매자의 입장이 아니라 상생의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이런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서비스라는 산업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 서비스라는 거는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서 생산 활동이 시작되는 거를 바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생산 활동은 사람, 제품, 정보를 투입해서 가공하고 가공된 산출을 사람, 제품, 정보가 있는 게 바로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커피 전문점에 가서 받는 것만을 서비스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떠한 소비자가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청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을 서비스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의 특징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파트 A에서도 파트 B에서도 얘기 나눴던 겁니다.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형성은 뭐예요? 제품은 우리가 만질 수가 있죠. 노트북, 핸드폰은 만질 수 있는 거지만 서비스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만질 수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이질성이라고 해서요. A라는 사람이 주는 서비스와 B라고 한 사람이 주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미용사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해주는 거하고요. B 디자이너가 해주는 거하고 정말 똑같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 비분리성이라는 거는요. 서비스가 난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저 머리 시술 해주세요. 와 동시에 서비스가 결과물이 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소멸성은 머리를 하고 나요. 커팅을 하고 나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서비스 제품은 사라지는 거. 노트북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기본 특성은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무형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까요? 사람들이 거기 괜찮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무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전달하게 되면 불만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전 활동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이질성, 서로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품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훈련 같은 경우 통해서 그나마 표준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셔야 되고요. 비분리성, 경험과 동시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소멸성이라는 거 만나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라는 거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4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 서비스 패키지라는 거는 특정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한 및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상품의 묶음을 의미한다라는 거. 인터넷을 활용하셔가지고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인터넷은 서비스예요. 서비스인데 인터넷을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노트북이 있든 컴퓨터 PC가 있든 혹은 핸드폰이 있든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그 인터넷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를 다 합쳐놓은 게
서비스 패키지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무형적 특성으로 인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의 패키지라는 개념을 기억하게 됐다. 그래서 서비스 패키지의 구성 요소는요. 첫 번째, 서비스 경험. 서비스 패키지를 통해 고객이 얻게 되는 경험이요. 인터넷을 K사나 S사나 A사라는 것들을 쓰게 되면서 끊김없이 잘 속도가 좋게 되는지 아니면 끊김이 되게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게 서비스 경험인 거고요. 명시적 서비스는 서비스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고객이 오감으로 즉 느끼고 볼 수 있는 거요. 묵시적 서비스는 서비스의 외관적 특색에 대해 고객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들. 그래서 명시적인 거는 감각으로 느끼는 거고요. 묵시적인 거는 심리적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는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정보, 지원 설비,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시설 및 설비, 보조용품,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이 추가적으로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부품.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서 무선 이어폰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추가 받는다든지 선을 연결하는 게 보조용품인 거죠. 그래서 서비스 패키지의 구성 요소는 경험, 감각,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거, 명시적,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소, 정보, 그리고 그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설비, 그리고 추가용품. 요게 서비스 패키지의 기본 요소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가 점점 발전하면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화되고 있다라는 거는요. 거대 서비스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거대화된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대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를 자동화 서비스로 전환하는 시도가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시면 되냐면요. 서비스라는 거, 생산이 필요한 거에 대한 부분이 앞에 있는 슈퍼마켓 정도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점점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매장이 바뀌게 되는 거. 그러면 그 슈퍼마켓을 조그맣게 한 회사는 우선은 노동 집약적으로 고객들을 만나서 그 사이즈만 됐다면 그거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점포들을 서비스를 표준화시키고 고객을 만족화시키게 되는 거. 네이버 같은 경우요. 구글 같은 경우들이 서비스 거대화인 거죠. 구글을 이용하셔가지고 나오는 아이템들이나 이게 구글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있는 DB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도 만들게 되는 것들. 그래서 서비스가 단순하게 하나의 미용실에서 주고받는 거의 개념에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고객이 필요한 부분들의 무언가 무형이 되는 것들을 제공하는 건데 이 제공하는 그 기준이 점점점 거대화되어 있고 이 거대화를 할 때는 단순하게 기존의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가 아니라 하드웨어라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챕터 1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서비스 산업이 왜 발전하게 됐는지, 즉 제조업의 한계에 의해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됐고요. 제조업과 다르게 서비스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소비자가 요청에 의해서 생산이 시작된 거고요. 서비스의 기본 특성은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자, 그럼 챕터 2에서 서비스 경제와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부분을 같이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형성과 이질성과 비분리성, 소멸성을 갖고 있는 이 서비스가
경제에서 어떻게 하고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경제. 서비스 부분에 의해 경제활동이 지배되는 경제로 전체 노동력의 50% 이상이 서비스 부분에 종사하면 서비스 경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식정보 산업이다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에마가 아니라 물건은 서비스가 어떠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혹은 사람과 사람 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하는 산업이 더 많아졌을 때 그것을 서비스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 경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는 우리가 제조업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요.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고객의 사람의 생각이,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산업의 뭔가 기술이 발달하는 것보다 서비스에 대한 발달이 산업 발전에 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한 기준으로 전기산업사의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로 다니엘 벨이 주장을 한 건데요. 전기산업사회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1차 산업으로 봐서 농업, 어업, 강업 등이 생산에 우리의 그 이득 생산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시는 분들, 주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농부와 어부와 강부들이 있는 거고요. 기술은 이걸 채취하는 거고, 전기산업사에는 땅이 있어야지나 뭐 바다가 있어야지만 토지와 자원에서만 이득을 날 수 있는 산업이 전기산업사이고요. 산업사에는 이제 기술, 1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조업이 나오는 거. 그래서 엔지니어가 가장 큰 산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고요. 기술은 생산력, 생산성과 효율성, 투입 대비 결과물이 많아지게 되면 산업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후기 산업사의 서비스 경제로 분류될 수 있는 거는요. 자, 토지와 자원이 없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보다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 집중 원칙이 되는 거고요. 기술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식과 정보, 그래서 전문가, 기술 연구자들이 산업을 발전시킨다라는 게 지금 서비스 경제에 대한 거고, 그거를 다니엘 벨은 후기 산업시장이다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요. 뭐가 생겼어요?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거. 서비스 경제의 발달, 경제적 풍요, 기술의 발달로 양적으로는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은 하락하는 현상. 우리가 지금 현재 4G, 5G가 나왔어요. 5G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끊김 현상이 있다. 속도가 그만큼 나지 않는다. 예전에, 아주 한참 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없을 때는 5G의 속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화통신을 하지 않더라도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생겼다면, 지금 현재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거죠.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고객들은 더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게 서비스 패러독스입니다. 서비스 패러독스의 발생 원인은 기대 측면에서, 기대 수준의 상승으로 고객 입장에서 당연한 절차로 여기는 현상이 증가한 거죠. 제가 오늘 강의 들어오기 전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요, 콘센트가 있는 것들이 요즘은 너무 당연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 콘센트들을 굉장히 많이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스타벅스에 가면 노트북을 들고
콘센트를 꽂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점점 콘센트가 없는 스벅이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기대 측면에서 당연하게 나는 노트북에 가면 콘센트가 있어야 돼가 당연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 되는 거고 그게 서비스 패러독스가 되겠죠. 성과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기계와 서비스 회귀라. 일선 직원 확보의 악순환, 서비스 인간성 상실이라고 해가지고요. 서비스가 이제 기계화되면서 고객 직원의 어려움, 셀프 서비스 같은 것들, 맥도날드나 이마트에서 셀프로 결제하거나 주문하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고객들이 직원과 유용하지 않으면서 불만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표준화된 서비스들을 개발하게 되면서 나만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한 이 부분들을 극복 방안을 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기대 수준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고객이 현재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에 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제공을 하고요. 과대포장,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과대포장은 잘못된 기대를 형성함으로 가능한 부분까지 고객한테 약속을 하고요. SSTS 도입이라고 비용 절감을 위해 SSTS 도입이 아닌 고객 편의 중심. 어떻게 하면 싸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 품질관리, 서비스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 고객 학습. 자동화와 기계화 도입 시 고객에게 적절한 학습을 제공. 자동화된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위한 지원 제공. 우리가 코레일에서 기차표로 예매할 때 우리 젊은 분들은 어플을 이용해갖고 기차표 예매하는 거 굉장히 쉽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 시니어 분들 중에서는 어플을 이용해갖고 구매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모든 판매 창구들을 다 없애놓은 상태에서 코레일 기차표는 어플로 혹은 인터넷으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고객들은 본인들 서비스에서 힘든 부분 나올 수 있어서 고객 학습을 어떻게 하면 인터넷에서 잘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 가게 되면 매뉴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게 고객 학습의 개념인 거고요. 사회적인 기능, 서비스 제공 과정의 기능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인 편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는 게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한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서비스 패러독스 해결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제 인식은 서비스의 첫 번째 S는 sincerity, speed, smile. 성의 있고 신속하고 미소가 있어야 하고요. 에너지, 활기찬 에너지가 넘겨져야 되고요. 레볼루션, 혁신적이고 신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서비스 패러독스에서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가 빅데이터나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요. 아마존 고 가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서 캐셔 앞에 가가지고 바코드 찍고 결제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존 고 같은 경우는 어플을 깔고요. 여러분들이 그 매장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캐셔도 없고요. 판매대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입장했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거기서 필요한 물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면 알아서 어플 상황에서 결제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밸류, 거래하는 양자에게 모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를 기계화시킨다는 거는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나쁜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혹은 공급자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 I, impressive. 고객에게 기쁨과 감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품질관리 쪽이라면 서비스는
소비자가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정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상호 커뮤니케이션, 고객의 소리 그리고 우리 기업의 소리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진심 어린 환대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챕터 2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는 거는요. 서비스 경제라는 거가 무엇인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을 같이 창조를 하는 거가 사회의 지식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서비스 경제이고, 서비스 경제가 점점 거대화되면서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게 나왔다는 거. 서비스 패러독스는 뭐라 그랬죠?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고객이 불만족을 여기는 요소들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는 것. 서비스 품질의 하락이 똑같이 가더라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불만족이 될 수 있는 게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것. 서비스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준을 관리하고 과대 포장을 주고 고객의 학습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챕터 1과 챕터 2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은 서비스라는 산업이 무엇이고 서비스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파트를 이해하면서 이번 강의를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